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장취업 영성입니다. 오늘 7월 30일이고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고 나서 고맙다고 저한테 다른 유료 컨설팅이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뿌듯해가지고 삐를 받아서 영상도 찍게 됐는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최종으로 붙을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 얘는 좀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보이는 얘는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유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뭐 이거 말고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이 와가지고 좀 기쁜 마음으로 강의도 하나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제품들이 협찬이 들어오는 게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녹음기 관련된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 20만 원이 넘는데, 취준생 분들이 이걸 20만 원을 내고 이걸 쓸 수 있다라는 생각 안 들어서 협찬을 받고 제가 이 제품을 그냥 샀어요. 사고 협찬을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장은 좀 양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아마 그 가격 대비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신청해 주셔도 괜찮다.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보거나 다른 분들 거 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물어보면은 그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다른 걸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좀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질문을 애매하게 드려도 그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그 답변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성능 좋은 GPT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언어 지능일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뭐 자소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면접 가면 당연히 걸리겠죠. 어떤 임원분들이 어떤 것을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뭔가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펜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두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그 좀 봐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던 반도체 관련 직무 관련 경험을 좀 제대로 어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했던 직무 관련 경험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외부 실습을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학년까지 3, 4학년까지 반도체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까, 아, 나 반도체 기업으로 가고 싶다. 연봉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막 외부 실습을 듣죠. 근데 내가 어떤 반도체에 대한 평상시에 어떤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실습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조각조각 남아가지고 이 스토리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했던 직무 관련 경험을 설명을 못해요. 이 직무 관련 경험은 저는 항상 이 3스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꼭 수치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열거 형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3포를 개선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와 연관된 어떠한 그 내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갈 때, 그러면 그걸 내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 요거를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어려워요. 요걸 하려면 내가 좀 이 직무 관련 경험을 내가 제대로 해봤어야 돼요. 내가 좀 딥하게 내가 이걸 파야 이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뭐였고 요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걸 그냥 깔짝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딥하게 한 2개월 3개월 이상 동안 해본 게 있으면은 이 직무 관련 경험에서 이 문제랑 원인을 좀 알 수 있겠죠.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요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냐, 예, 요런 식으로 직무 관련 경험을 좀 포장할 줄 알면은 좋겠다. 깔짝한 경험에서 이걸 답할 수가 없다. 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이 결과의 가장 메인 팩터를 요거라 A라고 생각을 했고, 뭐 PB는 NRT에서 하나겠죠. 예, 이 B는 장비 설비 변수니까 P나 뭐 T나 뭐 N 요런 것 중에 왜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결과랑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나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직무 관련 경험을 제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못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했던 걸 이렇게 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무 관련 경험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적어도 뭐 여러 소자, 뭐 디램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로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공정을 하고 싶은데 그 공정이 일어나는 순서, 뭐 포토 공정인데 소프트 베이크나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의 순서도 잘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뭐 공채 시즌인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반도체에 아예 좀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 어디서 들 수 있냐면 지원 동기 같은 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그냥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회사의 경쟁사 대비 이 회사의 기술적인 강점이 뭔지, 이런 게 좀 경쟁력 있는 지원 동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역량을 이 회사의 어떤 기술에 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반도체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를 들고 와봤는데요. 결국에는 2번, 3번 이런 것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부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해결하시면 될 문제고, 특히나 이 직무 관련 경험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내가 뭐를 결과로 설정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나의 어떤 경험 정리와 논리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